자, 하나, 둘. 여러분의 기압이 지금은 안 닦여, 안 벗어져. 왜냐면 너무 꼭 이렇게 때문에. 기압을 한 번 더서 하나, 둘, 셋! 어디 갔어? 하나, 둘, 셋! 아이고, 엄청. 저는 오늘 행사 사회를 맡은 음성읍 부읍장 오상윤입니다. 지금부터 국민과의 소중한 만남 조병옥 군수님과 함께하는 2016 국민공감 토크 콘서트를 여기 계신 여러분의 큰 박수와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군수 조병옥입니다. 네, 오늘 날씨도 쌀쌀한 가운데 이렇게 우리 존경하는 음성 국민 여러분께서 토크 공감 콘서트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보니까 자리가 비좁을 정도로 많이 해주셔서 아주 저도 감개무량한데요. 오늘 이 시간이 우리 음성읍 발전을 위해서 유익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모두가 허심탄회하게 대화도 나누고 소통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 병원연세 이제 한 달 정도 지나가고 있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늘 건승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효석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서효석 의원입니다. 네, 조병옥 교수님과 함께하는 뜻깊은 자리에서 우리 주민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돼서 기쁘게 생각하고요. 주민 여러분께서 말씀하시는 소중한 말씀이 군정에 잘 담겨서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도와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좋은 시간 되시고 늘 행복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표창패 음성읍 평공우리 최영중 교학께서는 평소 주민화합과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하여 군정 발전에 기여한 공익금으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6년 1월 19일 음성군수 조병옥 표창패 음성읍 3등 탐리 안경옥 이하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2026년 1월 19일 음성군수 조병옥 다음은 회의기장 유공 표창입니다. 표창패 음성읍 이장협의회 신천일이 이장 김학수 교역께서는 신천일이 이장으로 재직하시는 동안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주민화합과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지역 주민을 위해 헌신 봉사한 공익금으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6년 1월 29일 음성군수 조병옥 수박꽃다발 준비하신 분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념 촬영을 하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가운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끌어주길 바라는 음성 은민의 뜻을 담아 말 인형을 전달하겠습니다. 기념 촬영을 하겠습니다. 왔습니다. 특히 지난해 24년부터 인구가 증가세로 돌아섰고 지난해 같은 경우는 우리 도내에서 인구 증가수가 가장 많았고 전국에 82개의 군 단위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전남 신안군에 의해서 두 번째로 많은 인구 증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 지역이 활성화되고 있다. 또한 각종 경제지표, GRDP나 고용지표 모두가 도내 1위를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고 또 투자 유치 또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다산국민 대상에 이어서 저희가 청렴도 1등급을 충청권에서 받은 것은 정말 자축하는
할 만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충청권이 4개 시도에 31개 시군구가 있거든요. 그러면 전체가 35군데인데 35군데 중에서 청년도 1등급을 받은 데는 우리 음성군이 유일합니다. 그만큼 1등급 받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여기에 계신 우리 군민 여러분께서, 음성군민 여러분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1등급이 가능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음성군은 나름대로 최근에 지역도 활성화되고 인구도 늘어나고 각종 경제 지표가 좋아지면서 우리 지역이 살아나는 느낌 이런 걸 좀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음성읍에서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 진행 사항을 제가 간략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가 한 21꼭지 정도 되는데요. 빨리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음성군이 앞으로 미래 먹거리이고 또 음성읍의 지도를 바꿔놓을 사업 중에 하나가 바로 그린에너지 스마트 농업타운 투자 선도지구 조성 사업입니다. 2031년까지 진행되는 사업이고요. 사업비는 약 4,800억 원이 투자가 됩니다. 규모는 36만 평, 용산 산단이 31만 평이거든요. 현대포리텍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규모가 어느 정도 되지는 아마 이제 감이 좀 잡히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연료전지 발전소를 비롯해서 스마트 농업단지, 융복합 특화단지, 배우 주거단지 등이 조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2024년 7월에 국토부 투자 선도지구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진행이 되기 시작한 거고 현재는 우리 음성군 그 다음에 동서발전, 충북개발공사가 공동으로 사업비를 부담해서 지구 지정을 위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 지정을 금년 6월까지 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지연이 될 수도 있지만은 목표를 6월까지 해서 지구 지정 승인이 끝나고 나면은 그때부터 이제 실시 설계 과정으로 들어가서 실시 설계 이후에 착공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착공 목표는 2028년이 목표입니다. 이 대단위 사업은 사전 준비 기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유관기관 또 중앙부처 협조할 기관도 많고 그래서 검토할 것도 많고 그래서 사전 준비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공공비축 사업인데요. 이것은 뭐냐면 그린에너지 스마트 농업타운 사업성을 우리가 확보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을 하나 더 신청을 합니다. 뭐냐면 공동토지 비축 사업인데 약 720억 원을 투자를 해서 투자 선도지구에 편입되는 토지를 미리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면은 LH에서 688필지를 매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자본을 투자하지 않고 LH에서 투자를 해서 사업성을 확보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되면은 사업성이 훨씬 더 확보가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 현재 우리가 1단계로 신청을 한 상태고 현재 심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게 잘 되면은 투자 심사를 거쳐서 LH와 금년 8월에 업무 협약을 거치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LH에서 토지 매입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직접 매입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초기 자본 투자가 LH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업 추진하기가 훨씬 수월하게 됩니다. 다음은 봉합골 종합개발 사업입니다. 현재 여러분 지방정원 많이 돼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지금 절반뿐이 안 된 상태거든요. 가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계속해서 투자를 할 계획이고 관련 사업으로 산림 레포트 단지 조성은 약 59억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이미 롤러코스터나 어드벤처, 네트나 로프를 이용한 어드벤처, 그 다음에 직와이어 이런 시설이 이미 공사가 착공이 돼서 진행 중입니다. 지금 겨울철이라 공사를 못하고 있고 해동이 되면 바로 공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로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이런 놀이시설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중간쯤에
바로 요 위치가 되겠습니다. 여기쯤에 봉화골 이게 지방정원이고 지금 여기까지는 좀 돼 있죠, 그죠? 그 여기쯤에 우리가 국산 목재 건축 실현 사업이라고 해서 바로 식물원을 만드는 것을 목재 식물원으로, 그러니까 구조는 목재죠. 그 안에 식물원은 다시 하는 거고 130억 정도 들이는 목재 식물원 공모 사업이 선정이 돼서 앞으로 이제 설계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1월 달에 설계 공모를 시작을 해서 순차적으로 행정 절차를 거쳐서 27년 4월에 착공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이게 조금 우리가 지연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이 부분은 여러분 잘 아시는 백종원과 우리 같이 협약을 했다가 별도 사업을 하는 걸로 저희가 결정을 했습니다. 푸드 크리에이티브 센터라고 먹거리 타운 조성입니다. 봉화골에 가면 그 지금 도로 우측으로 지금 안내소가 있는데 안내소 우측에 먹거리 타운을 만드는 겁니다. 약 100억 정도가 전체 사업비고 그 중에 65억 정도를 푸드 플러스 센터에 건립하는데 투자를 하게 됩니다. 이게 되면은 이제 먹거리까지 갖추게 되는 그런 지역이 되겠고요. 이것은 바로 이제 주차장입니다. 전체가 한 356대를 갖출 수 있는 주차장을 만듭니다. 지금 주차장이 좁아서 그 밑에 우리 꽃묘장이 있거든요. 꽃묘장을 비롯해서 일부 사유지를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확대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우리 걷기 행사를 한번 했는데 차들이 못 올라와가지고 길이 막혀서 난리가 났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한 350대가 좀 넘으면 조금은 해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토지 매입이 됐고 이제 지역개발계획 지구지정 승인을 받으면 공사를 착공하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용산산업단지인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용산산업단지 어렵게 저희가 추진을 해서 지금 분양이 다 됐습니다. 다만 산업용지 중에 한 필지가 중간에 해약을 해서 지금 미분양 상태였는데 지금 여러 업체와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가장 아쉬운 것은 주택경기 침체로 인해서 공동주택이 아파트가 착공이 안 된 게 가장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데 지금 여러 업체와 저희가 협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부분은 또 중간에 말씀을 드릴 건데 용산산단은 6월 중에 부분 전공을 해서 기업 입주가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용산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공사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여가 남신초등학교잖아요. 남신초등학교 이게 남신초등학교고 음성고등학교하고 이렇게 올라가는 길이고 지금 아마 요 예술이관 가는 도로 여기 지금 이렇게 쳐놔서 아직 개통이 안 됐는데 여기서부터 해서 어디까지냐면 농업기술센터 거기까지는 지금 1차로 부분 준공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 연결도로가 아직 안 돼서 지금 못하고 여기서부터 이제 회전교차로 예술회관 앞에 그리고 예술회관 앞에서 다시 경찰서 밑에 회전교차로까지 이 구간 전체가 다 용산산단 진입도로 해놓은 공사입니다. 사업비가 약 330억 원이고요. 국비가 96% 정도 들어갑니다. 여기에 4%는 뭐냐면 저희가 땅콩 회전교차로를 지금 2차선으로 돼 있어서 불편하다는 여론이 많아서 1차로로 바꾸게 됩니다. 그 개선하는 공사비가 조금 포함이 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이면은 이 도로 전체가 개통이 돼서 운행이 되면은 음서읍의 주 간선도로로서 이렇게 앞으로 활용되게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택 공급인데요. 성미 아데나 지금 임대아파트 짓고 있는데 245세대 32평형입니다. 내년 8월에 준공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코아루 옆에 107세대 아파트가 있는데 사업계획은 25년도 1월에 이미 났습니다. 근데 이것을 임대로 했는데 분양으로 전환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고 9월 중에 착공 예정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용산산단 공동주택이 1580세대인데 이것이 지금 착공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양한 건설사와 계속 시공업체와 접촉을 하고 있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택 경기가 조금 풀어지면은 일개 블록이라도 우선 먼저 착공하도록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신촌 민간임대 주택은 LH에서 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저희한테 집행 연기가 통보가 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 사업이 무산됐다는 얘기했는데 절대 그런 게 아니고요. 지금 LH가 여러 가지 거기도 어렵기 때문에 우리 지역과는 연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빨리 해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무선 국회의원님께서 국토부 장관께도 직접 건의를 들어서 조기 착공을 건의를 해서 검토를 하겠다는 답을 좀 받은 바는 있습니다. 아직까지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지켜보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음성 시니어 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지금 이 부분이 체육관이고요. 체육관 왼쪽으로, 그러니까 한성아파트 앞쪽으로 시니어 체육관 3층 규모로 1200제곱미터를 59억 원을 투자해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착공이 됐고 내년 말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되면은 우리 시니어 분들의 운동하는데 조금 공간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실내 테니스장 건립입니다. 지금 현재 정구장이 이렇게 동구장이 있고요. 그 밑에 테니스장 2면이 있습니다. 근데 한 면, 여기 이제 예전에 그 묘지가 있던 곳을 저희가 다 이전을 시키고 확보를 해서 거기에 테니스장 한 면 코트를 더 넓혀서 3면을 실내 테니스 코트로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눈비가 와도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게 됩니다. 다음은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전에 구급사무소를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영화관 그리고 카페 또 평생학습관으로 지금 쓰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민서팔리 공약 사업으로 여성분들 많이 계신데 여성회관 신축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신축을 하려고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려고 보니까 지원을 받을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100% 군비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여성기관을 다시 신축을 할까 고민한 끝에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고 이렇게 되면 군비를 70억 정도 받을 수, 70%를 받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160억 원이고 근데 이거 시간이 좀 걸립니다. 사업은 확정이 된 거고요. 공모를 해서 기본계획이라든가 기본계획 승인 또 시행계획 승인 이런 게 거치면은 28년도에나 착공이 됩니다. 좀 시간이 늦어지지만 사업이 확정이 된 거기 때문에 사업비도 확정이 된 거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다음은 도시 특화경관 조성 사업입니다. 이것은 어디냐면 철성공원하고 음성천 일원, 음성천 중에서도 그 철길 이를 특화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한 10억 원 정도가 지금 돼 있는데 저희가 지금 고민이 많습니다. 여기를 어느 정도까지 투자를 더 해야 될지 아직 확정을 못 하고 있는데 제가 아무래도 지금 10억보다는 사업비가 조금 더 투자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대로 된 경관 조명을 만들어서 야간에도 볼거리를 만드는 게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복개 구간, 우리 그 복개천 밑에를 얘기합니다. 거기에 우리 김영환 도지사님께서 10억 원의 특수공을 주셔가지고 거기 경관 개선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을 안을 잡고 있고요. 1차로 요 초기 앞에 구간만 우선 시범으로 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제대로 되면은 전 구간을 확대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이고 가무리가 되겠습니다. 가무리 일원에 약 20억 원을 투자해서 경로당 증축이라든가 집수리 사업 또 주민 역량 강화 사업 이런 것을 하는 겁니다. 28년 말까지 준공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게 다 되면 마을이 우리 도시재생 사업과 비슷하게 새로운 면으로 탈바꿈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는 만큼 잘 갖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상대로 행복한 음성 만들기인데요. 이건 아직 민서 8기에 추진한 그 1억 원 사업이 마무리가 안 된 곳이 있습니다. 그것을 마무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도로인데요.
지방도 516호선, 평곡에서 서귀까지 도로입니다. 지금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여기가 지금 이게 반대로 되는지 여기가 평곡 사거리인데 평곡 사거리에서 이렇게 지금 가서 서귀까지 지금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충청 내륙 고속화도로가 다시 뚫렸는데 충청 내륙 고속화도로에서 서귀리로 오는 도로, 연결도로 요거까지는 지금 개통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운영이 되고 있고 그것도 당초에는 빠졌었습니다. 충청 내륙 고속화도로에 빠져가지고 저희가 도에 건의를 해서 우리 군비를 일부 부담하는 조건으로 연결도로를 만들어서 지금 연결시켜 놓은 거고 그 연결도로 끝에서부터 바로 이 평곡 사거리까지 3.14km를 4차선으로 확보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 충주에서 음성을 진입할 때 지금보다 훨씬 수월하게 진입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금년 상반기에 아마 보상 절차가 진행이 되고 하반기에 공사가 착공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집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지도 49호선입니다. 음성에서 신리 가는 도로입니다. 이것은 잘 아시겠지만은 당초에 4차선으로 추진하려다가 BC가 안 나와서 2차선 시설 개량하는 거로 저희가 바꿨고 지금 설계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설계는 대전 국토관리청에서 했고 거기서 충청북도로 이관을 시키면은 충청북도에서 공사 발주를 하게 됩니다. 금년 상반기에 공사 발주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것은 전체 사업비가 이제 지특인데 원래는 국비가 70%, 도비가 30%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로 넘어오면서 지특회계로 바뀌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음성 군청 앞에 지금 여러분 사지 교차로가 있는데 거기가 음성 군청을 증축하면서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받았을 때 그 앞에 교차로를 회전 교차로로 하라고 이렇게 교통영향평가에서 심의가 돼서 그 앞에를 회전 교차로로 설치를 하게 됩니다. 현재 군청 증축공사가 6층 건물로다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 회전 교차로를 요기하고 조금 올라가면은 지금 저기 있습니다. 주거지 주차 빌딩 들어가는 데는 3지 교차로가 있는데 거기도 조그만 원형 교차로가 생겨서 앞으로 이게 다 되면 지금보다 훨씬 더 통행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삼성기역 가설인데요.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지금 와 있습니다. 삼성기가 잘 되면은 이쪽에 재해로부터 좀 안전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마트 복합 쉼터입니다. 이거 뭐냐면 가무제 무국전적 관광지 여러분 보셨을 건데 거기 그 주유소 있던 거 지금 다 철거했잖아요. 그게 이제 원래가 저희는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으로 무국전전지 확대하는 것을 추진했었는데 이게 잘 안 돼가지고 국토교통부에 스마트 쉼터 사업으로 저희가 공모사업을 추진을 해서 이게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 도로에서 진입해서 쉴 수 있는 스마트 쉼터를 만드는 게 이게 이제 공모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여기 현충탑이 여기 있고 이게 우리 전시관인데 여기서 같이 다 이용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행사나 뭐가 있을 때는 이 주차장을 다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확장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사업비를 받아서 우리 음성군에서 발주를 할 겁니다. 그래서 3월쯤에 이제 주유소는 철거가 끝났고 3월쯤에 공사 착공을 하면은 아마 내년 상반기쯤에 준공이 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입니다. 이제 지역이 발전하게 되면은 그리고 요즘은 이제 아까 조금 뒤에 나올 것 같은데 하수처리 구역이 점점 늘어납니다. 시골 마을까지 다 하수처리를 하는데 이 하수처리를 하면은 용량이 늘어나잖아요. 근데 이거 처리할 수 있는 데가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기존의 7,000톤에서 한 2,000톤을 더 증설하는 사업을 공공하수처리 시설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9월 중에 아마 착공이 될 것 같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약 135억 정도가 투자가 됩니다. 이게 돼야지 우리가 도시개발 사업이나 이런 거에서 계속 건축물을 증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하수 처리 시설인데요.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한벌리 지역이고 전체가 128억 이게 투자가 됩니다. 금년 1월에 착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제 공공하수 처리 시설이 설치되면은 우리 지역 주민들이 득을 보는 게 뭐냐면 공공하수 처리 시설 설치가 안 돼 있으면은 주택을 짓는다는 거 뭐를 짓게 되면은 개인 정화조 설치를 다 해야 됩니다. 그만큼 부담이 되죠. 그런데 공공하수 처리 시설이 설치가 되면은 정화조 설치를 안 하고 하수 처리 시설로 관을 연결해서 처리를 하게 되기 때문에 도움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용산리도 마찬가지죠. 하수관로 정비 사업 이것도 똑같이 용산 저수지 중심으로 해서 용산 3단 주변을 하수관로를 연결을 해서 공공 하수 처리장으로 보내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한 111억 원이 투자가 됐고 지금 저 공사가 한참 거의 마무리 단계에 이렇게 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음성형 햇빛소득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지금 마을별로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는 게 되겠습니다. 약 40kW 정도를 설치하는 거고 이렇게 되면 한 달에 3, 4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이 되고 연간 한 4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이 됩니다. 이것을 이 수익금을 경로당 운영비에 좀 보태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경로당 운영비가 부족하다는 여론이 너무 많아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다가 마을 태양광 설치하는 거로 결정을 했고 금년 상반기에 읍면별로 한 군데씩 시범사업으로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 시범사업을 통해서 문제점이 나오는 것을 다 치유하도록 개선을 하고 하반기부터 전 마을로 확대 시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경로당 운영에 좀 도움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음성읍은 민선 7기 8기 거치면서 예를 들면 용산산단회라든가 한빛복지관, 지방정원, 또 수영장, 생활체육공원 많은 그 생활 인프라가 준공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진행되는 사업도 또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차근차근 잘 진행이 되면은 어느 지역보다 인구도 늘어나고 도시구도 커지는 지역으로 바뀔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 이건영 노인회 부회장님 비롯해서 또 이장님들, 우리 지도자님, 모든 기관 단체장님들, 주민 여러분께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면 좀 더 속도감 있게 추진이 돼서 음성읍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성 부정과 우리 음성읍 현안 사업 및 발전 방향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 주신 구스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국민들이 더욱더 지역에 관심을 갖고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토크 콘서트 진행을 맡은 음성음악 이재선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오늘 이 자리에 가득 메워주신 주민 여러분께 너무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음성읍의 토크 콘서트는 소통, 공감, 화합으로 색칠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앞에 보이는 사진들 혹시 보셨습니까? 저희 음성읍 49개 마을 주민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소중하고 아름다운 추억이 담긴 사진을 한번 펼쳐보았습니다. 사진 속 모습을 보면 행복하고 편안함이 보이는데요. 이 행복이 올 한 해도 음성읍 주민 여러분들께서 계속 이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순간 저와 함께 하신 이 공간에서 서로 공감이 되고 그 공감이 화합으로 이루어져서 여러분 돌아가실 때 발걸음이 조금 더 편안해지기를 기대하며 오늘 토크 콘서트 큰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군정과 음성의 편한 사업 또 자유 주제로 저희가 의견을 받고 궁금증을 풀어드릴 건데요. 시작하기 전에 저희 지속 가능한 성장 또 더 큰 음성을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는 저희 음성읍을 무엇보다도 사랑하고 계시는 조병욱 군수님의 인사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군수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 말씀은 다 이미 드린 것 같고요. 시간을 아껴야 되니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정말 많은 분이 함께 해주셨는데 제가 조금 긴장도 되네요. 이렇게 많은 분이 오셔가지고 무슨 말씀을 하실지 전혀 몰라서 제가 나름대로 음성 군정을 열심히 이끌어 왔지만은 그래도 제가 모든 부분을 세상에게 다 알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또 제가 혹시 답변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좀 답변을 드릴 수 있겠고 우리 담당 부서장님들 모두 함께 해주셨거든요. 우리 담당 부서장 한번 일어나 주실래요? 네, 저 뒤에 계신데 차렷 경례. 네. 지금부터 이제 대화를 나눌 건데요. 제가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내용이 다 좋은데 가급적이면은 우리 지역 현안, 또 지역 발전, 공통적인 의견 이런 거 위주로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개인 민원 이런 것은 평소에도 저희 문면이나 아니면 저한테 얼마든지 면담을 통해서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그런 개인 민원은 좀 삼가해 주시고 공통된 지역 현안 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주민 여러분께서도 편안한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전 군수님께 군정 성과와 26년도 군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셨는데요. 저는 여러분들의 생각이 어떻게 하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또 바로 앞에 저희 음성군 분의 회장님, 이건영 회장님 앉아 계시는데요. 회장님 어떻게 느끼셨는지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희망이 보인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네. 짧고 굵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회장님 좋은 의견 고맙습니다. 평소에 여러분 군수님께 궁금하신 사항 많으셨죠?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서 질문도 받고 했는데요. 현장에서 질문 받은 것 중에 군수님께 첫 번째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군수님 준비되셨습니까? 요즘 저희 파크본부장 대원 개장하고서 난리인데요. 최문철 님이 질문해 주셨는데 음성 파크골프장 소교량의 통행자 안전 대책에 관한 건의를 주셨습니다. 이 통행이 하시면서 좀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느끼실 것 같은데 교수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사실 파크골프를 좀 치거든요. 잘은 못 치지만은 운동 삼아 좀 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크골프가 저도 좀 해보니까 그렇게 힘이 들어가는 운동도 아니고 주로 걷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걷기 운동을 한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성 파크골프장에 지금 거기 보면 소규량이 돼 있고 안전 난간 같은 게 지금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 위험성 있는 건 저도 알고 있는데 이제 이 부분은 저희가 좀 애로사항 있는 게 뭐냐면 하천에 어떤 시설물을 설치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 원주 환경청에 협의를 봐야 되고 특히 거기 같은 경우 이제 만약에 장마가 안 지고 현재 같으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폭우가 와서 그 다리를 넘어간다고 칠 때 거기에 이제 어떤 지금 난간이 있을 경우 지지대를 해놨을 경우에는 그게 물 흐름에 지장을 받기 때문에 이런 높이나 이런 것을 좀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원주청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높이까지 또 어느 시설 규모로 허용이 되는지 그래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보안 시설을 좀 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리 최문철 좀 오셨나요? 답변됐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의견 고맙습니다. 다음은 저희 음성읍 자율방재단장님이 질문해 주셨는데요.
방재단 물품 창고 9개 읍면 설치에 대한 건하고 음성읍의 인도 제설기 보급에 대한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방재단 활동하시면서 물품 창고가 9개 읍면에 설치됐으면 하는 바람인 것 같은데요, 교수님. 교수님, 제가 직접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예, 저는 음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음성읍 단장을 맡고 있는 박인서입니다. 제가 그 안건을 써 올렸던 것은 뭐 어느 단체나 마찬가지지만 특히 단체분들이 엄청 많이 신경 쓰고 봉사활동 많이 하시는 걸 다 아는데요. 특히 저희 그 방재단에 대해서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방재단은 그 우리 군민의 안전사고를 위해서 항상 예방과 예찰을 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아마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뭐 눈이 오면은 제설 작업하고 눈 쓸고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작년에도 제가 요구를 했는데 그 저희들이 이제 장비가 좀 많습니다. 뭐 기계톱이라든지 삽이라든지 이런 게 많은데 이러한 그 물품 그 넣어둘 창고가 하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창고 이 담당을 군과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같이 그 저기 협의를 하셔서 각 구경면에 이런 걸 좀 하나씩 좀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 첫 번째 안건이고요. 예, 두 번째는 그 눈이 오면은 아마 큰 길은 그 뭐 제설차들이 다 움직여서 그 제설을 하는데 아마 골목 가다 보면 좁은 길은 그 제설차가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아까 그 말씀드린 것이 제설작업하고 네. 그 인력이 저희들이 사실 이제 많이 딸리잖아요. 출동 긴급, 우리는 상당 긴급 출동이에요. 이게 내 출동해서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좁은 길을 그 눈 청소할 수 있는 그 인도 제설기가 그 있더라고요. 이거 그 시범적으로 작년에 감곡이 한 대가 나왔어요. 요것을 저희 그 구경면에 이런 것 좀 하나씩 좀 지급해 줬으면 하는 것이 이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선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요. 사실 자율방재단은 우리가 이제 수해가 났다든가 아니면 눈이 많이 왔다든가 그럴 때 저희가 협조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태풍이 와서 나무가 쓰러졌다. 그럴 때 우리 자율방재단이 출동을 해서 나무 쓰러진 곳을 제거를 해주고 이런 봉사활동을 해주고 계시거든요. 정말 위험을 무릅쓰고 이렇게 해주신 데서 감사 말씀드리고요. 창고가 부족하다는 거는 저도 이제 오늘 처음 들은 것 같은데 그걸 한번 저희가 보겠습니다. 어차피 이 읍면마다 창고를 가지고 있는데 그 창고가 이제 조금씩 이렇게 단체별로 나눠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간이 어느 정도 필요한 건지 면적이 얼마나 필요한 건지 그런 거 봐서 이것은 제가 보니까 뭐 우리 음성만의 문제가 아니고 9개 읍면이 똑같이 해당되는 것 같거든요. 그걸 한번 우리 관련 부서로 하고 면적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 하게 되면 읍면별로 어디다 설치를 해야 되는지 이것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설기, 인도 제설기가 지금 잘 모르겠는데요. 어떤 건지는 저희가 이제 제설을 하면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눈만 오면 저거 전화 엄청 많이 왔습니다. 왜 물이 빨리 안 채워주느냐고. 근데 이제 잘 아시겠지만은 도로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고속도로, 북도, 북지도, 또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그 다음에 공로, 마을 지임로 이렇게 돼 있죠. 그럼 고속도로야 당연히 도로공사에서 하는 거고, 북도, 북지도는 국토부에서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제설 작업을 하는 거고, 그리고 지방도가 우리 음성군에 굉장히 많습니다. 지방도는 춘천북도에서 제설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군도, 농어촌 도로는 우리 음성군에서 담당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음성군에서 제설 작업을 하는 것은 군도, 농어촌 도로 위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좀 군도, 농어촌 도로 하고 나서 여유가 있으면은 일부 그 시내 뒷길까지 좀 도와주는 걸 하고 있습니다. 주로 시내 뒷길이나 이런 데는 읍면별로 저희가 1톤짜리 제설 차량이 있어서 읍면별로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차가 있잖아요. 이게
일시에 한 군데서 하는 게 아니고 차량 한 대가 저희가 지금 13대인가? 몇 대죠? 차량이? 11대가 그 제설 작업을 하는데 11대가 노선을 이렇게 받은 게 있습니다. 눈이 왔을 때. 그러면 그 차량이 여기서 시작해서 저 끝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이 끝 지역은 시작하는 데는 빨리 되는데 끝 지역은 또 늦게 되는 거고 또 여기서도 이쪽은 또 빨리 되는데 이쪽 반대쪽은 좀 늦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시차가 조금 있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런 거는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좀 양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렇다고 제설 차량은 무한정 이렇게 투입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눈 예보가 있으면은 뭐 새벽 2시부터 온다 그러면 한 2시간 전에 차량 수집을 해서 제설 차량에다가 제설제를 다 상차를 시켜놓고 눈이 오면은 바로 출동하도록 이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거는 제가 보니까 이제 그리고 이제 마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트랙터에 부착하는 제설기를 마을별로 다 원하는 마을은 다 보급을 해줬습니다. 추가로 다 금년에도 더 해줬고 그렇게 해서 지금 마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또 마을별로 예전에는 없었지만 지금은 염화칼슘 포대에 돼 있는 염화칼슘도 마을까지 쓰도록 미리 배부를 해서 눈이 오면 좀 뿌려서 자체적으로 마을에서 활용하도록 이렇게 지금 제설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인도 제설기는 그리고 시내 뒷길 이런 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 제설차가 못 들어가는 거예요. 보통 1톤차가 1톤차도 못 들어가는 예, 거. 1톤차가 들어가는 그런 골목이 상당히 많거든요. 예. 그 지금 작년에 그 총괄과에서 감곡이 하나가 지급이 됐어요. 그래서 교수님 저기 봉학군에서 저번에 그 저희들 그 안전 캠페인 하면서 그 대회할 때 그때 한 대가 와가지고 앞을 지나가면서 그 시공을 보냈거든요. 예. 거기 아주 폭이 좁은데도 다 되고 그래가지고 그거는 아마 뒷골목 좁은 공무칠 때 최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것도 어디에 부착해서 쓰는 건가요? 아니에요. 지금 휘발유를 해가지고 모달 가는 거예요. 모달 예, 가는 예. 거. 예.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예. 다음은 참여하신 분들의 본인 소개 간단하게 하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비협의 회장님. 예. 우리 군수님이 국민 일정에 좀 많이 수고하셨고요. 오늘 또 하늘을 가서 보니까 예외로 또 엄청나게 수고 많이 하셨네요. 거기에 대해서 인사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음에는 이제 저 개인적인 이런 변수도 하지 말아서 개인적인 이런 개인 면담을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그 수소차를 지금 제가 구매를 했는데요. 한 3년째 타고 있어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음성 개미 주유소 가서 수소를 충전하고 또 그 생동면에 가면 사마 거기 충전소가 있어요. 거기 하고 아니면 명동 아니면 음성 충전소까지 가거든요. 음성 휴게소. 근데 너무 불편하고 그래도 음성군이 그래도 그린 사업의 그 우선 선두주자 입장에서 이거 지금 수소 충전소가 인프라가 빨리 돼야 되지 않겠나. 또 전국 군 단위에서도 우리 인원이 많이 더 우리 음성 국민이 자랑할 만한 그 음성 도시가 되려면은 그 사업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싶어가지고 좀 제가 부족하나마 그 의견을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맞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저희 음성군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가스안전공사가 혁신도시에 있잖아요. 그래서 가스안전공사하고 협업을 통해서 저희가 수소 안전, 교육, 표준화 인프라를 많이 구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 제품 시험 평가센터, 그리고 수소 안전 뮤지엄, 그리고 수소 아카데미, 그리고 액화수소 검사 지원센터 이런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서 전국에서 가장 수소 관련 안전이나 표준화 쪽에는 앞서 인프라를 갖추고 있고 앞으로 이제 이거와 관련된 기업을 저희가 유치하는데 중점을 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소차 충전소가 명동에 하나 있고
생극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는 음성 휴게소에 이렇게 문이 없습니다. 저희가 대소에 액화수소 충전소를 설치하려고 추진을 하다가 이 지금 수소 버스가 출고가 늦어지면서 그것을 신청했던 민간 기업이 아쉽게도 취소를 해서 하나가 또 설치하려다 못하고 있는데 지금 예를 들면 사만휴게소 같은 경우에 그런 저희 음성군하고 사만휴게소하고 협약을 해서 설치를 한 건데 그게 적자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수소 차량이 얼마 안 되니까 이 인건비 또 뭐 모든 운영 유지비가 적자가 너무 많이 나다 보니까 이거를 설치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저희가 일정 부분 보조를 해주는데 그거 가지고 부족해서 더 이상 신청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사실은 아무런 문제 없거든요. 안전성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데 사고가 난 데도 없고, 그런데도 이제 그 수소 충전소가 들어간다고 그러면 그 주변 지역에서도 반대를 해요. 그래가지고 이게 입지를 정하기도 좀 힘들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저희가 이건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뭐 모집 공고를 좀 내보든지 해서 수소 충전소를 확충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저도 한동안은 그 넥소라는 차를 탔었거든요. 수소차를 탔었는데 그게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수소 충전하는데 충분히 공감하는 문제고요. 어디 한 군데라도 할 수 있도록 한번 적극적으로 나서 보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다른 또 질문 있습니다. 네, 우리 있죠. 소개 후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용산사리 이장 김창룡입니다. 오늘 군수님 이런 자리 매년 만들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용산리서부터 신리면 그 도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아까 군수님께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셔서 그건 그냥 그걸로 가름하고요. 저희가 사리 오리는 방역 이 상수도가 아직 들어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 공사할 때 함께 요거 좀 꼭 추진해 주셨으면 요거 부탁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어차피 그 도로 개설을 하려면 이제 그 용산 신리간 도로는 2차선 도로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4차선으로 국토부에 신청을 했는데 제가 신청해놓고 국토연구원에서 용역을 이제 국토국지도 5개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거기 좀 건의를 하려고 가보니까 이게 BC가 너무 안 나와서 4차선으로는 할 가능성이 반영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이런 연락을 받고 그런 의견을 듣고 다시 돌아와서 저희가 2차선 시설 개량하는 것으로 축적국도와 협의를 해서 변경 공문을 내가지고 다행히 그래도 2차선 시설 개량하는 거로 이게 반영이 된 거고요. 현재 그 도로가 8m 도로거든요. 근데 그 폭이 11m 도로로 늘어납니다. 2차선이지만 더 넓이가 넓고 또 일부는 그 노견도 좀 두고 이렇게 해서 안전한 도로로 좀 탈바꿈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 선형도 이제 많이 구분되는 도 작고 이렇게 해서 지금보다는 훨씬 더 통행이 좋은, 특히 그 트럭이나 대형 트럭이나 버스 같은 게 다니기 좋게 개량이 되기 때문에 운행하는 데 좀 많은 도움을 받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서충주 IC에서 많은 차량들이 음성으로 진입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통행량이 늘어나면 우리가 또 4차선으로 다시 바꿔서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음성군이 지금 광역상수도로 안 바뀐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대개는 뭐냐면 별 필요성을 못 느껴서 그런 데도 있고, 일부는 마을 전체 주민들이 광역상수도로 바꾸고 싶은데 몇 분이 반대를 해서 못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간이상수도를 광역상수도로 바꾸려면 100% 동의가 돼야 됩니다. 이게 100%라는 게 좀 이상하게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광역상수도로 바꾸게 되면 간이상수도를 폐쇄를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한 사람이라도 반대를 하면 그 사람은 만약에 광역상수도를 안 하겠다 그러면은 물을 드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하고 직결되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한 분이 반대를 해도 광역상수도를 바꿔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런 마을이 있습니다. 실례로. 한 사람 때문에 못하는 마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광역상수도로 바꾸시려면 마을 주민들한테 동의서를 좀 받으셔가지고 저희 수도사업소에 신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이제 그 수도정비 기본 계획에 그 용산 사거리가 광역상수도로 안 들어가 있다 그러면 그 계획을 변경을 먼저 사전 절차로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는 좀 시간이 걸리고, 이미 들어가 있다 그러면은 시간이 조금 단축돼서 할 수 있으니까 우선은 그런 절차를 우리 수도사업소와 협의해서 좀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우리 음성 시장 상임회장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자영업 소상공인입니다. 저는 그 시장 쪽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교수님께서 그 공모 사업, 각종 사업에 인해서 그 음성군이 살기 좋은 이런 권역을 많이 일을 해주셨고, 뭐 다산 농민 대상 대통령상까지 받으셔가지고 한 주민으로서는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시장통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지금 아까 설명하신 외곽도로가 된다 했는데, 시장통은 이제 주민이 많이 살고 있고 또 어르신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차들이 보통 막 25돈, 15돈 출애라 할 거 없이 그 시장통을 관통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우회가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그 출입구에서 5톤 이상 제한을 할 수 있는 건지, 시장통이 도가 관리가 돼 있는 건지, 변경이 이게 지방도로 돼 있는 건지, 이것도 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그 설성공원 그 도로에 보면은 이제 공원이 참 잘 조성이 돼 있고 하천변이 있는데, 지금 현재 차량이 지금 굉장히 지금 밤 되면 그 심하게 달리는 작은 차도 있고 배달차도 있고 한데, 공원으로서 기능을 좀 하게끔 거기는 차를 좀 제한을 해서, 여름에 그 좋은 나무가 있어 나무 밑에 벤치 해놓고 그 앉아서 책을 읽을 수 있고 놀 수 있고 아이들하고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어떤가, 이런 좀 생각이 있어서 지금 질문을 드려봅니다. 이게 두 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선은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용산 산단 우회도로, 그게 한 330억 정도 투자된 것 같은데요. 요 도로가 원래는 사실은 이제 여기 어디지? 남신초등학교, 당초에는 남신초등학교 입구에서 용산 산단 입구까지 2차선 계획으로 돼 있었어요, 원래가. 그리고 그때 당시에 용산 산단도 24만 평이었었고, 그러다 보니까 진입로가 이제 2차선뿐이 안 되고 2km까지 뿐이 거리가 안 됐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가장 많은 혜택을 보는 게 바로 산단 진입도로입니다. 이것은 100% 국비를 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취임한 이후에 24만 평을 31만 평으로 늘린 거고, 그러면서 이제 늘리려고 보니까 면적이 좀 적어서 기존에 이미 공장으로 가동되고 있는 현대 포리텍을 공장 산업단지에 편입을 시켰습니다. 편입이 되면은 현대 포리텍도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조금 높아지기 때문에 손해볼 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동의를 해주셨고, 그렇게 해서 이 산단 진입로가 당초에는 남신초등학교에서 그 산단 입구까지 돼 있다가 그게 지금같이 변경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경찰서 밑에 회전교차로에서 남신초등학교 입구까지는 이게 원래 도시계획도로로 우리가 100% 군비를 들여서 해야 되는 건데, 그래도 운이 좋게 국비를 들여서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 우리 이병옥 회장님 말씀하신 거에 동의합니다. 뭐냐면 지금 시장 통으로다가 그 15톤 덤프나 이런 것도 다 다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일부 그러니까 몇 톤으로 할지는 아직 결정을 못했지만, 우리가 토론회나 뭐 이런 의견 수렴을 통해서 시장통으로 진입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평곡 사거리에서
이 시내 쪽으로 진입하는 것을 우회도로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용산리로 가는 곳은 이쪽 어디야 장례식장 앞에 거기서 반기문로를 통해서 예술회관 앞으로 통해서 용산리 쪽으로 넘어가면 되거든요. 그럼 거기가 다 4차선이기 때문에 훨씬 더 통행도 수월할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이것은 이 도로가 준공이 되면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의견도 좀 들어야 되고 또 법적 검토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도로가 우리가 마음대로 이거를 막을 수 있는 건지 통행 제한을 할 수 있는 건지를 경찰 또 교통안전공단 이런 데 협의를 통해서 조정을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걸 한번 검토해봤다는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게 설성공원. 예, 자꾸 설성공원 차량 그러니까 저쪽에 그 천변 쪽 도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 블럭으로 이렇게 해놓으신데 거기 차량 그거가 이제 사실은 그거를 할 때 거기를 차 없는 도로로 하자는 의견도 많았었습니다. 초기에는 그렇게 검토가 돼서 진행이 됐었는데 주민 설명회 하는 과정에서 차량 통행하는 거로 바뀐 겁니다. 당초에는 원래가 차 없는 도로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이제 그쪽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거주하시는 분들 이분들이 자기들 통행에 너무 제한을 받는다 그런 건의가 아주 강력한 민원이 있어가지고 결국은 통행을 하는 거로 했고 그 대신에 거기를 이제 일반 도로가 아닌 보도블록 형태로 하고 그 다음에 이 과속 방지턱 그거를 좀 많이 설치를 해서 속도를 내지 못하도록 이렇게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 부분은 정말 저희가 판단하기도 어렵고요. 만약에 그것을 통행을 제한하려면은 다시 또 그 지역 주민이나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게 어떤 사회적 합의가 돼야지만 통행 제한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시도를 해볼 건데 사실 굉장히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초기에 원래 차 없는 거리를 하려고 하다가 그거를 우리가 실행을 못했기 때문에 기존에 계신 분들이 반대가 심하실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여쭤는 보겠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뭐 제가 확답을 드릴 수 있어서 죄송합니다. 예. 인사드리다 보니까 분들이 많이 참석해 주셨는데요. 각자 직업에서 소명을 다하시는 고마운 분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멋진 제복을 입고 오신 고마운 분들인데요. 저희 주민들의 치안과 안전을 책임지시는 경찰관 또 지역지킴인 자율방재단과 의용소방대 등 고마운 분들이 많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혹시 근무하시면서 군수님께 드리고 싶었던 건의사항 혹시 있을까요? 손 들어주시면 용기 내시는 분이 한 분이 계시면 분위기가 훨씬 더 따뜻해질 것 같습니다. 뭐든지 좋습니다. 말씀하시면 우리 홍인식 대장님. 네, 홍 대장님. 네, 말씀해 보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음성용대장 홍인식입니다. 군수님 또 이렇게 2002년 토크쇼에서 봤고요. 음성군이 보시면은 음성군이나 어디나 군수님이 협정이 많이 해서가지고 음성군이 살기 좋은 용어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좋고요. 저희는 왜 의용소방대는 또 우리 또 음성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면서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활동하다 보면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소화기 점검 받은 거 아니면 안심마을 가다 보면은 취약되신 분들 보면은 소화기나 단독 경보기 같은 게 설치가 미흡한 데가 많이 있어요. 저희가 가서 점검해 주시고 자체 저희 경비로 설치되는 것도 있지만은 그래도 보시면 또 그런 것도 있고 소화기 같은 경우도 10년이 되면 또 이게 폐기 처분이 규정이 없어요. 근데 또 조항 규정이 없어요. 그게 폐기를 한다 안 된다 없어가지고 또 어떤 분들 이게 10년 되면 다시 바꿔줘야 되지 않겠냐 하는데 지금 저희가 그거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소화기가 추가치 소화기 같은 경우는 압축 소화기 같은 건 터질 일이 없어요. 근데 또 규정이 10년인데 10년을 넘길 수가 없어가지고 이게 좀 애매한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런 것도 소화기도 어떻게 교체가 되냐 안 되냐 문제가 많은데 그런 것도 어떻게 좀 소화기도 한 15년이 되면은 교체할 수 있냐는 사항도 있고요. 그리고 경보기도 10년이 되면 적어도 10년이 되면은 건전지가 망가져가 쓰지는 못해요. 그래서 저것도 어떻게 보완이 쓸 수 있나 그런 문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경보기 건전지는 어떤 건전지죠? 그것도 아니 현재 건전지는 쓰면 10년 쓰는 거예요. 근데 그건 건전지만 따로 안 나와요. 그래서 건전 나오는데 아 일체형이에요? 건전지만 판매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그 가격이 하나 사는 값이랑 건전지 값이랑 똑같아요. 그게 차이가 별로 없어가지고 교체해 주는 게 낫죠. 예, 알겠습니다. 자, 소화기 교체 문제는 저희가 좀 우리 소방서하고 협조를 해서 좀 현재 실태가 어떤 건지 그런 것도 좀 파악을 해보고, 그 다음에 단독 경보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태를 파악해보고 저희가 일부 뭐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을 해서 소방서와 협업을 통해서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즘 여기 우리 저 음성원민들 많이 와 계신데 저희가 좀 불조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저희가 주택 화재도 많이 발생되고 있고요. 특히 화목 보일러 떼시는 분 계세요? 화목 보일러. 네, 화목 보일러. 화목 보일러로 인해서 화재가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화목 보일러 사용하시는 분들 특히 좀 조심하셔가지고 화재가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좀 대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의용소장대장님 소중한 경험 또 한번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우리 노인 회장님. 고수님 참 의정 활동하시느냐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신천 사리 경로당 노인회장 남서우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 주문진 hit지 앞에서 밴다디 공원 가는 데까지요. 거기가 인도가 없어가지고 운동하는 사람들한테 위험을 많이 느낍니다. 왜 거기를 좀 인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주문진 hit집 앞에서 융 아파트로 들어가는 곳 새길 있습니다. 거기에 자동차들이 무분별하게 맞춰놔가지고 거기에도 차들이 올라오면 막 참 그 브레이크를 잡고 이렇게 위험한데 거기 좀 어떻게 주차 뭐 금지 구역을 만들어 주시던지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회장님 감사하고요. 우선은 그 골목길은 우리 실무 직원을 통해서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거기가 제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걸로 다녀보긴 다녀본 것 같은데 그래서 한번 현장을 좀 보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어떤 방안이 있는지 아니면은 뭐 반사경이라든가 이런 걸 설치해서 좀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도 좀 검토를 해보겠다는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인도는 사실 이 인도가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 우리 음성군에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현재도 도로 군도나 농어촌도로 하면서 인도 설치를 못 하고 있거든요. 이제 인도 설치를 하려면은 그만큼 부지 매입을 더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솔직히 여력이 없습니다. 우선은 뭐 급하게 도로만 개설하는 것도 지금 너무 많이 빌려 있어서 못하다 보니까 인도 개설까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거기는 지금 말씀하신 거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요. 특히 그 반다비 체육공원이 생기면서 생활체육공원이 생기면서 그쪽으로 걷는 분들이 저도 포란지 아파트 살거든요. 그래서 뒷길로 나와서 이렇게 저녁에 나가보면은 정말 많은 분들이 걸으시는데 그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도로가 제가 보기엔 확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반다비 체육공원 가는 그 도로가 주도로기 때문에 좀 지금은 2차선으로 쓰고 있지만은 장기적으로 가면은 그 반다비 체육공원까지는 4차선으로 확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이쪽에서만 질문을 받아서 이쪽으로 한번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우리 학생 왔는데요. 궁금한 게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작년부터 활동했던 밴드맨입니다. 현재 저희는 연습할 공간이 없어 불편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 저희에게 연습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해 주신다면 그 공간에서 열심히 연습하며 학창시절 친구들과 좋은 추억을 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연습하여 여러 공연, 대회 등을 수상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름이 뭐라고 그랬지? 무슨 밴드? 해외
해변이요. 해변 저기 남신초? 네. 그럼 그동안 연습 어디서 했어요? 그동안은 남신초등학교에서 했는데 응. 지금은 이제 중학생으로 올라가서 네. 아, 그리고 중학생으로 해서 아니 목요에 가서 연습 더 하면 안 돼? 안 해줘? 못하게? 선생님이 그 지도 선생님 가 계시잖아. 이제 없어져요. 아, 그래? 아, 선생님이 다른 데로 전분 가셨어요? 네. 아, 그래 지도 선생님이 안 계시니까 더 이상 못하게 되는구나. 아. 그럼 해변이 그럼 그 남신초등학교 후배들은 없어요? 후배들. 있어요. 멤버에 네. 멤버에 후배들은 없어? 아니요. 없어? 네, 다 6학년으로만 그때. 아, 그럼 지금 다 중학교 1학년이 되는 거구나. 네. 그러면은 가수가 우리 여기 평생학습과장 오셨나요? 안 왔어? 저쪽에 가수가 우리 청소년 어울림센터에 그 공연할 수 있는 밴드 연습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지하에. 영말. 거기 가봤어요 혹시? 저희가 거기서 하려고 했는데 거기서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선생님 말고 담당 선생님이 또 오신다고 들어서 저희는 현재 저희 선생님이랑 더 많이 하고 싶어서 그거를 포기했어요. 아니 그럼 지금 그 기존에 하시던 선생님이 어디로 가셨어요? 소희초등학교. 음성에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그렇구나. 가만히 있어봐. 그거는 제가 관련 부서에 얘기해서 그 이용하는 시간을 어차피 그 하루 종일 이용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리고 요일별로 좀 틀릴 거고. 그지? 거기가 1년 내내 24시간 이용하는 게 아니니까 이용하는 시간을 이렇게 적절히 분배를 해서 우리 해변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 또 기존에 거기서 연습하는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 이런 것을 잘 분배를 해서 이 조정을 좀 하는 것을 법다으로도 그렇게 할게요. 그래서 거기는 어차피 우리가 청소년 어울림센터고 우리 음성군의 청소년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에요. 그리고 무료로 다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니까 제가 우리 해변이 거기서 시간을 잘 이렇게 조율을 해서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 좀 검토하도록 그렇게 해볼게요. 그리고 그 결과를 내가 알려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우리 부서에서 직접 좀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할게요. 아마 그리고 이 저기 문서로도 오늘 이렇게 저게 됐으면 통보가 갈 거예요. 어떻게 조치가 됐다고. 됐어요? 네, 감사합니다. 중학교 입학 선물로 교수님께서 좋은 소식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여기 다 같이 왔네요. 교수님 꼭 들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아니 기념 공연을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서? 저요, 경례. 그 청소년 어울림마다 공연하거나 행사할 때마다 우리 그 남신초등학교 밴드 해변이라는 밴드였었는데 아주 늘 뭐라 그래 첫 번째 공연하는 거를 문을 여는 그런 공연을 많이 해주신 그런 밴드예요. 아주 유능한 학생들이고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학생들입니다. 네, 감사하고요. 네. 고맙습니다. 아니 저쪽에서 저희 올해 지역발전협의회 새로 취임하신 신현성 회장님 계속 저를 간절한 눈빛으로 쳐다보고 계시는데. 안녕하세요, 교수님. 먼저 우리 교수님 다산원 농민대상 수상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또 감사할 일이 또 농민대상 시상금을 또 장학기 뭐 다 내셨잖아요. 우리 군수님 위해서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는 아까 우리 설명하실 때 그린에너지 스마트 농민 사업에 대해서 좀 우리 주민들이 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수님께서 좀 자세하게 그리고 기대가 얼마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거 정말 이 사업은 우리 음성읍은 물론이고 우리 음성군의 미래 먹거리입니다. 이거 그래서 반드시 잘
성공시켜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실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축 농지 매입 공모 사업에 저희가 신청을 해서 약 700억이 넘는 돈을 들여서 LH에서 먼저 부지를 매입하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 사업이 지금 공모 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는데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잘 선정이 되도록 지금 저희도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해놓은 상태고, 이 사업이 뭐냐면 이제 우리가 국토부에서 투자 선도지구라는 사업을 합니다. 투자 선도지구 지정 사업을. 투자 선도지구로 지정을 하면은 거기에 투자 선도지구에 들어오는 업체들에 대해서, 업체나 기업 뭐 이런 데 대해서 세금 감면 혜택을 줘요. 그러니까 뭐 5년, 10년 이런 식으로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데, 그러면 세금 감면을 받다 보니까 들어오면은 아무래도 이익이 되겠죠. 그런 사업이에요. 그 혜택을 주는 사업이 투자 선도지구거든요. 그래서 그게 공모 사업을 한 거고, 우리 음성군이 이 그린 에너지 스마트 농업단지라는 사업 명칭으로 공모 사업을 한 겁니다. 그래서 31만 평 중에 스마트 농업단지는 약 10만 평 정도 돼요. 그래서 10만 평 정도는 이제 스마트 농업단지로 조성을 해서 나중에 거기서 농산물을 생산하는 거고, 나머지는 도로라든가 공공용지, 그리고 주택, 상가 이런 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이 같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스마트 농업단지는 스마트 농업단지로 조성이 돼서 농산물을 생산하고 또 그것을 판매하고 관광 체험도 하고 할 수 있는 복합단지를 또 별도로 만듭니다. 이렇게 되고, 그 나머지는 주택이라든가 상업시설, 공공시설이 들어가는 택지 개발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돼서 복합 개발 사업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래 규모도 크고 준비할 게 많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요. 지금 지구지정 용역만 하는 것도 벌써 지난해 우리가 착공을 해서 금년 6월까지 지구지정 승인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가장 빨리 받으면 6월이고 아니면 조금 더 늦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지구지정 용역이 지정이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개발 계획을, 세부 계획을 수립하는 게 또 절차가 들어가야 돼요. 그게 되고 나야지 토지 보상이라든가 감정평가, 토지 보상 이런 절차가 진행돼서 사업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간이 좀 많이 걸리지만은 저희가 실행력을 확보해서 비축 토지 사업도 지금 신청을 했고, 특히 이제 동서발전이라든가 농어촌공사, 충북개발공사, 우리 음성군이 공공기관이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느보다 실행력이 높다. 왜냐하면 민자로만 할 경우에는 무산될 가능성이 많은데 이것은 공공기관이 같이 함께하기 때문에 실행 가능력이 실천될 가능성이 높다. 거의 뭐 저는 100%라고 보는데요. 이런 상태로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일부에서 자꾸 이게 늦어진다 이렇게 하는데 늦어지는 게 아니고 정상적으로 지금 되고 있는 겁니다. 다만 시간이 원래 많이 걸리는 사업이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스마트팜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제가 어디 그 견학을 갔는데 뭐 예를 들면 가지를 심었더라고요. 스마트팜에서 가지를 키우는데 가지 한 포기에 줄기를 4개를 했어. 4개. 그래가지고 4가지를 키우는데 거기서 최대 많이 딸 때는 400개까지 땄대요. 한 포기에. 그래 얼마를 따느냐고 그러니까 9개월 동안 딴답니다. 9개월 동안 가지를 딴대요. 이런 식으로 그 스마트팜이 그런 데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앞으로는 이제 미래 농업이고 우리가 농가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는 좁은 면적에서 많은 생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제 가면서 또 우리가 복숭아라든가 수박이라든가 기존에 우리 또 농가들이 하는 이런 사업도 이제는 기후변화, 요즘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여름엔 너무 덥고 또 비도 많이 오고 그래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대응하는 농업을 우리가 이제 기술 개발도 하고 시설도 보완해주고
이런 걸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머니 전화 받으세요. 그래서 그와 같이 스마트팜도 하지만은 또 우리 기존의 농가들 뭐 인삼이라든가 우리 음성의 인삼, 수박, 고추, 화해, 또 복숭아 이런 거 많이 지금 농사 짓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같이 또 병행해서 우리가 기후 대응 농업으로 대응해 나가는 그런 농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궁금하신 사항 있으신 분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저는 주민자치센터에서 2003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 23년째 공부하고 있는 장선이라고 합니다. 문화와 예술이 정말 잘 되고 있는 음성인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주민자치센터가 참 잘 되고 있어요. 정말 잘 되고 있고 노래교실이라든가 합창단, 수표교실, 뭐 댄스, 뭐 건강과 정말 우리가 나이 먹어서 치매도 안 걸리고 정말 좋게 하는 그런 교실이 많은데 그런 교실에서 홍보 좀 해주십사하고 말씀드리는 거고 예산 좀 주민자치센터 좀 많이 좀 올려주십시오. 2003년도부터 시작해서 있는 그 간사 저게 아직도 그대로인데 그냥 또 우리가 발표할 때도 좀 유명한 가수들 그래도 중간 가수들은 데려다가 여러 사람이 오면은 유명한 사람이 오면 또 여러 사람이 와서 주민자치센터에 그런데요 다 와서 보고 또 이렇게 홍보가 될 수 있고 정말 행복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나이 먹어서 또 젊은 사람들이라든가 거기서 교실을 정말 운영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정말 좋습니다. 치매도 좋고 건강에도 좋고 댄스 스포츠 교실이나 뭐 전국적으로 금메달도 따온 사람인데 제 돈도 많이 썼습니다. 군에서 올라갔고 정말 제 돈을 엄청 많이 썼습니다. 정말 앞으로는 주민자치센터 23년이나 지났으니까 이제 강사님들도 다 몇만 원이라도 3, 4만 원이라도 올려주시고 또 주민자치센터가 이렇게 하는 뭐 이렇게 마당도 좀 이렇게 많이 좀 이렇게 그리고 또 우리가 인삼 명작 축제 있잖아요. 그런데도 주민자치센터에서 댄스 스포츠 교실이라든가 노래 교실이라든가 가서 그전에 섰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런 게 없어졌어요. 좀 부탁 한번 고민 좀 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감사하고요. 사실 이제 주민자치 우리 음성군이 주민자치가 어느 시군보다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2023년도부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바뀌면서 위원 수도 늘어났고 또 저희가 사업비도 좀 늘려서 자체 사업도 지난해까지는 한 2천만 원 정도, 그 다음에 금년에는 한 1,000만 원 정도 늘려서 3천만 원 정도를 사업비로 지원을 해서 자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음성읍 같은 경우도 청소년 축제 그리고 아마 프리마켓 이것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와 같이 나름대로 이제 여러 사업들을 발굴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 장순희 강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민자치에 이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거기에 강사님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 강사님들 수당이 사실 몇 년째 동결돼 있어요. 그래 그거를 조금 좀 인상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인데 저희가 타시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평성을 좀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타시군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저희가 좀 파악을 해보고 타시군보다는 뒤지지 않게 하겠습니다. 그것만큼은 제가 약속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의견 고맙습니다. 또 한 번, 네, 저쪽 끝에. 네, 안녕하세요. 용산일이 이장 이재덕입니다. 존경하는 조명 군수님, 음성군 발전과 주민의 행복을 위해서 부천주야 노력하신 것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6년 전에 이 자리에서 제가 지방정원 유치시 용산리 주변 마을도 하수종가 처리장으로도 가는 사업을 건의한 게 이루어져 갖고 아주 맑고 깨끗한 환경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감사드립니다. 저희 용산 1위 우치옥마을은 3년 전에 지적재 조사를 해서 올해 하수 종과천이랑 공사를 했는데 민원 사항도 없이 신속히 공사를 마무리했으나 이 좌측에는 지적 재조사 공사를 안 해서 또 주민들이 지역 전체가 지적이 한쪽으로 밀렸다는 의견도 상당하고 지금 마을 마지막 마무리 공사도 지금 재포장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적 재조사가 될 수 있으면 반영을 해주셔갖고 이 마을 안길도 확보하고 주민들 그 의혹도 해소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권해드립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제 지적 재조사 사업을 지금 꽤 몇 년 됐습니다. 지적 재조사 사업이 뭐냐면 예전에 그 지적도를 그렸잖아요. 그때는 다 사람 손으로 그렸어요. 특히 일제 시대 때 많이 그렸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냐면 위성으로 하거든요. 위성으로. 그러니까 엄청나게 정확합니다. 이게 지적 현황하고 지적하고 맞춰보면은 틀리는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마을은 전체가 뭐 한 2, 3m가 이렇게 한쪽으로 쏠려 있는 마을이 있어요. 또 어느 마을은 뭐 양쪽으로 이렇게 갈라져 있는 마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지적 불부합이라고 했는데, 지적 불부합이 심한 마을을 대상으로 지적 재조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지적 조사를 재조사를 하는데 주로 어떻게 맞추느냐면 현재 상태에 맞추는 겁니다. 지적을. 그리고 나서 그럼 예전 지적하고 왔다 갔다 하는 면적이 있죠.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내 땅이 다른 사람한테로 들어가 있는 것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사람 땅이 나한테로 들어와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럼 나한테로 들어왔을 때는 저희 군에서 감정평가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감정평가 금액에 의해서 주고받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 땅이 나한테로 들어왔다. 그러면 뭐 2평이 들어왔다. 그럼 2평 값을 내가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그 사람한테 지급해 주는 거죠. 군에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바로 지적 재조사 사업이에요. 그래서 현황대로 좀 최대한 맞추는 거고, 그리고 정이 안 될 때는 합의에 의해서 좀 맞추도록 저희가 조정을 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위치나 이런 거를 봤을 때 얼마나 불법 상태가 심한지,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은 불법 상태가 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조금씩 이렇게 어긋나는 것은 저희가 다 하려면 전체를 다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 거의가 뭐 조금씩은 어긋나 있기 때문에 심한 지역 위주로 선택을 해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이 얼마나 불법이 심한지 그거는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장님 마을을 꼼꼼하게 챙기시는 글쎄요. 이장님 고맙습니다. 아까 지원센터에서도 나오신데 혹시 질문 사항이 있으실까요? 네, 회장님 오셨네요. 네, 음성군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를 맡고 있는 백진입니다. 저희가 이제 그 외국인 근로자 교육을 상담하고 한국어 교육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상담은 이제 매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연중 무휴로 실시되고 있고, 한국어 교육은 이 행정복지센터 3층에서 5개 반을 빌려서 7개 반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교육이 외국인 근로자 수가 음성군 주민 수의 16.4%를 차지하잖아요. 제가 처음 시작할 때보다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이제 교육을 참여하는 수는 많아지는데 교실 수는 이제 부족해지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행정복지센터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제 또 배려를 해주셔서 저희가 편안히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 수는 160여 명 정도 됩니다. 단계별로 나눠서 이제 지원되고 있고요. 법무부하고 음성군청 지원이 한국어 교육 지원과 또 그리고 생활교육 지원, 특히 이제 법률이라든가 소방안전교육, 산업안전교육 이런 데까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장기 체류자들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육의 지원도 원하는 방향이 다양화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컴퓨터 교육을 특히 원하고 있는데 컴퓨터 교실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컴퓨터 교육이 지원될 수 있는 장소가 제공됐으면 좋겠고요. 특히 이제 그 오래된 있는 사람들과 또 불법 체류자들도 있는데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대요. 그래서 용접이라든가 중장비도 왜 중력 지게차 있죠. 그런 거라든가 또 특히 또 건설 현장에서 많이 쓰는 미장 뭐 또 이렇게 전기 시설이라든가 타일 이런 쪽으로 자격증을 많이 얻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외국인 근로자들은 이제 지정에서 제조업 같은 데로 가지만은 그 계절 근로자를 활용한 뭐 이렇게 이제 단기간에 가지 않고 계절 근로자들을 자격증을 배출해서 이렇게 건설 현장에 배분될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냐 이런 제안도 저한테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외국인 지원 팀장님이 굉장히 발벗고 나서도 세심하게 배려를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쪽으로 많이 지원이 되려고 방향을 잡고 있는데요. 또 군수님께서 많이 또 지원해 주시면 또 외국인들도 다양한 직업군에서 장기 체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특히 한 가지만 더 여기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온 우리 동포입니다. 동포인데 요번에 며느리가 아기를 낳으면서 병원이 너무 멀어갖고 산부인과가 너무 멀어서 청주로 갔거든요. 충주나 청주로 가야만 되고 소아과를 다닐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특히 또 외국인 근로자들도 장기 체류하면서 자녀들이 많이 와요. 그래서 자녀들이 또 병원에 갈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병원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요번에 아주 간절히 바라더라고요. 그래서 동포들을 활용한 또 자격증이나 병원 같은 게 지원됐으면 저희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백지민 소장님은 이제 외국인 근로자를 단연간 상담 또 한국어 교육 같은 것을 이렇게 해주셔서 외국인들이 우리 한국에 정착하는데 그러니까 생활 법률이나 이런 것을 또 교육도 해주고 그래서 정착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는 분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가 좀 전에 그 16.5% 말씀하셨는데 우리 음성군이 전남 영암군 다음에 두 번째로 외국인 비율이 높은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외국인 지원센터를 만들었고 거기에서 그래도 어느 지역보다 체계적으로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이라든가 고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자문 역할을 해주고 있고 또 외국인들도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더 많이 오는지도 모르겠는데 심지어 우리 외국인 지원센터에 보면은 진천이나 충주에서도 우리 금왕에 있는 외국인 지원센터로 많이 와서 상담을 하고 가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만큼 이제 그래도 나름대로 우리가 외국인 정책을 선도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어떤 자격증 취득이나 또 이제 여기서 장기적으로 머물기 위한 예를 들면 한국어도 제가 알기로는 1등급에서 5등급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5등급이 제일 높은 건가요? 한국어 토픽 같은 경우는 6급까지 있어요. 6급? 6급을 받으면은 조금 영주권인가? 예, 얻는데 좀 도움, 가점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데 적극적으로 외국인들이 참여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컴퓨터 교육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자격증 취득 문제는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지난 12월 22일 날 지난해 행정안전부에서 외국인과 외국 국적 동포를 인구수에 포함시킨다는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 20일까지 입법 예고가 끝났고 이제 특별한 이견이 없으면은 아마 행안부에서 이 규칙 개정 공포를 하게 되면은 우리 음성군 인구가 외국 국적 동포와 등록 외국인이 포함되면은 한 18,300명 정도가 인구수에 포함이 돼서 한 11만 3천 명인가 우리 음성군 인구가 그렇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 정도로 지금 바뀌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저희도 이제 외국인 정책에 대한 마인드도 조금 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다문화 국가가 돼 있는 상태고
솔직히 여기 시골에서 농사 지신 분들 많이 계신데 요즘 계절제 근로자 없으면 농사 짓기 힘드시잖아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이미 우리는 계절제 근로자가 완전히 정착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너무 감사한 게 외국인 계절제 근로자를 고용한 우리 농가분들이 외국인들한테 정말 잘해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탈자가 없습니다. 이탈자가 생기면은 이탈자 한 명당 얼마씩 그 페널티를 줘요. 그래서 우리가 계절제 근로자를 신청하면은 신청한 숫자에서 페널티를 줘가지고 깎아내리거든요. 그래서 배정을 다 해주는데 저희는 계속 100% 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탈자가 없어서. 그것은 뭐냐면 우리 농가 여러분께서 계절제 근로자들한테 정말 인간적으로 잘 대우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를 종합적으로 저희도 다뤄야 할 시기가 왔다. 특히 이제 그 규정이 언제 공포가 될지 모르겠는데 조만간 될 거로 예측을 하는데 규정 개정이 공포가 되면 우리 음성뿐만 아니고 전국이 많은 변화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인구수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외국인 정책도 많이 바뀌어야 되고 지금과 같이 이제 장기 체류를 위한 자격증 취득이나 그런 과정도 정말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게 이제 수요자가 많으면 저희가 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필요한 정말 꼭 필요한 부분이 뭔지부터 좀 파악을 해서 순차적으로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그리고 참 병원 이거 정말 힘듭니다. 병원은 저희가 제일 힘든 게 병원이에요. 제가 민선 7기 취임하면서 당선자 시절부터 저 소방병원 유치하려고 뛰어다녔거든요. 그때는 저 소방복합치유센터였었는데 7월 당선되고 나서 그때 이제 이시동 지사님은 3선에 성공을 하신 거고 그래 가서 제가 우리 음성군에다가 당선자 시절이니까 지사님을 뵈러 갈 건데 지사님한테 건의할 거 5가지를 가져와라 그랬더니 5가지를 가져왔어요. 근데 그걸 쭉 검토를 해보니까 다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방복합치유센터, 지금 얘기하면 소방국립병원이죠. 이거 하나만 가져가서 좀 도와달라고 제가 간청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거 하나뿐이 없느냐고. 그래서 그렇다고 그러니까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니까.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에 진천도 신청을 했었고 청주시도 신청을 했었는데 청주시에서는 병원이 많으니까 일단은 거기는 제껴놓고 도에서도 판단을 한 것 같고 진천 송기석 교수님께서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 음성 쪽이 더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셔가지고 저희 음성 쪽으로 힘을 모아주셨고 그리고 나서 다시 진평, 진천, 괴산, 음성, 중부 4군이 우리 충청북도 기자실에 가서 공동 유치하는 기자회견을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상황이 급반전돼서 소방병원이 유치돼서 지금 개설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소방병원이 어떤 상태냐면은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재활의학과 이렇게 5개 과목이 진료가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아쉽게도 소방 공무원만 진료를 합니다. 그것도 예약제로. 왜 그러냐면 아직까지 이 병원 장비가 다 신규로 도입한 거고 또 운영 시스템이 안정화가 안 됐기 때문에 시범 진료를 하면서 혹시라도 오류가 있는지 점검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거고 3월 달부터 우리 국민들은 다 진료가 가능해요. 근데 어저께 통보가 온 것은 소아과하고 산부인과는 2월 달부터 일반인 진료를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아과, 산부인과는 2월 달부터 진료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전에 예약을 해야 됩니다. 일반 그냥 가서 접수는 안 하고 다 예약제로만 시범 진료이기 때문에 운영을 하니까 그렇게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건 그 병원 문제도 일단은 그래도 그나마 소방병원이 개원이 돼서 소아과 같은 거 여기서 한 30분 정도 잡아야 되거든요. 음성에서는 그 정도 잡아야 되니까 좀 아쉽지만은 일단 이용을 해주시고
음성도 인구가 늘어나고 어느 정도 수입이 보장이 되면은 소아과도 들어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이제 그런 잘 아시겠지만 이것은 우리 음성군문화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 공통사항입니다. 필수 진료 과목이 지금 지역에 없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데 저가 꾸준히 좀 해결을 하도록 하면 힘을 합쳐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마지막으로 한 분 더 받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에서 온 남동이라고 합니다. 저는 국민관광지 전승에 대해서 거기 좀 두 가지 좀 부탁 좀 드릴 것 같습니다. 거기 보니까는 제가 요일장 올라가 보니까는 거기 저 우물샘이 없더라고요. 거기 그 전서부터 물이 좋아가지고 각처에서 물을 많이들 이렇게 받아갔는데 제일 시급한 게 우물인데 우물샘이 없어졌어요 그게. 그래서 기계식 어떻게 해서 이거 없어졌는지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씌울 건지 그걸 부탁드리고 그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거기 또 누구한테 들었어요. 거기 태국기가 낡아가지고 좀 교차된다 해도 영 말을 안 듣더래요.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좀 수시로다가 제가 들어가지고 오늘 이 기회에 내가 그만두려다가 마지막이라서 한마디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좀 서울하게 좀 생각 좀 해주시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주 뭐 지역에서 진짜 필요한 보고 느끼는 거를 말씀을 해주신 거고요. 우선은 우물은 거기가 저도 이게 어느 날 보니까 이거 막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봤더니 수위가 낮아져서 물이 안 나옵니다. 거기가. 그 원인은 저희도 잘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폐쇄를 해놓은 상태고요. 그 전에는 이제 수질도 좋고 그래서 물을 받아다가 드시는 분들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상태라 그런 거고 저희가 다시 한번 또 최근에 다시 점검을 해봤나요 누가? 우리 부서 없어 또 없어 어째 없는 부서만 이렇게 있는 적이 그거 제가 다시 한번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떤지 점검해보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거기를 폐쇄할 때는 수위가 낮아져가지고 물이 안 나와서 그렇게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지하수 수위가 낮아진 거죠. 그랬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태극기하고 비석은 태극기는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원래 수시로 교체를 하는데 저희가 이제 여기 보면은 그 경찰서 밑에 반기문 광장 거기도 태극기가 국기가 만 국기도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바람이 불면 꼭 그 끝에 고기가 신바닥 같이 이렇게 자꾸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보기가 싫은데 그것도 또 이제 비용 문제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주 교체를 못하는 것 같은데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겠고요. 비석 얘기는 전 처음 들어가지고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상태인지. 예, 감사합니다. 네, 장시간 끝까지 자리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혹시 하고 싶으셨던 말씀 있으셨는데 못하신 분들은 저희 옥상소 총무팀으로다가 전달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토크 콘서트 마무리하면서 저희 군수님 장시간 고생 많으셨는데요. 마무리 말씀 듣겠습니다. 네, 정말 지금 거의 5시가 다 돼가네요. 오랫동안 함께해 주신 우리 음성 국민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리고요. 오늘 주신 말씀은 다 나름대로 고민하고 또 고민하다가 주신 말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 데서 발언을 한다는 게 쉽지도 않은 거고요. 저도 지금 여기 이렇게 있지만 떨리거든요. 그렇게 소중한 말씀 잘 들었고요. 정말 꼼꼼히 잘 챙겨서 권유하신 분이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음성군은 뭐 저 혼자만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우리 음성군 900여 공직자 그리고 바로 가장 소중한 우리 음성 군민 여러분께서 함께 만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현장의 삶의 현장에서 또 아니면은 직업 전선에서 또 어떤 사업을 하시다가
느끼시는 점, 또 요거는 꼭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음성군 발전을 위해서 좀 건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으시면 스스럼 없이 언제든지 저를 비롯해서 공지자한테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음성 분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정말 병원연 새해도 벌써 한 달이 다 돼갑니다. 병원연 새해 함께 하신 모든 분들 더욱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는 그런 한 해 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 음성국을 방문하셔서 소통의 시간을 마련해 주신 조병국 교수님께 다시 한번 힘찬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 자, 상상대로 음성